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킹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를 딱 쓰러뜨리면 나머지가 다 쓰러지는 그런 임팩트 있는 한 가지가 있기 마련인데, 여러분들의 킹핀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킹핀이 꼭 한 개만 있는 분들이 아니라 두 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딩을 보시는 시점,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를 제대로 잡고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터닝 포인트를 마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좀 알고자 합니다.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잘 골라서 들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놓아드리는 카드 5개 중에 하나 고르시고 5초 후에 말씀드리는 리딩 순서 확인하셔서 아래 챕터에서 맞는 번호 골라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놓아드린 카드 가운데 하나 고르시고 리딩 순서는 5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두 고르셨나요? 리딩 순서 조커 4번, 3번, 2번, 1번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어떤 포인트를 해결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라던가 내가 남들과 어울릴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바꾸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배신을 좀 많이 당했다던가 인간관계에 많이 지쳤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믿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가 진짜 안 좋은 인간관계가 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시기를 너무 지나오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너무 몰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라던가 협력이라던가 도움을 받는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주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혼자 해야지, 내가 혼자 오롯이 이 세상에 서야지 이런 느낌들이 좀 있으셨지 않나 싶어요. 기본적으로 귀인수라던가 인연수 같은 것들을 잘 믿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나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좀 해당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카드가 여러분들께 하는 이야기는요. 남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해관계라던가 돈이 오고 가는 관계에 대해서만 신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고 신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1번 여러분들은 내 삶을 바꿀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간관계로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게는 가족이고 크게는 회사,
더 크게는 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이야기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미리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에 대한 섣부른 실망감이라던가 판단이라던가 벽을 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열어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포인트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 편이 가장 현명하게 끌고 가시는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적극성이 조금 필요하시긴 하네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그래요. 러버스 카드가 나왔어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카드들이 여러분들한테 무작정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열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일단 작게 시작하는 거에 조금 가깝습니다. 뭐 가까운 사람들, 먼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멘토나 스승을 찾을 때도 뭔가 멀리 있거나 온라인상의 사람을 좀 찾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에너지로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막 멀리 있는 사람을 만나서 뭔가 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을 맺는다던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조금 가깝냐면 당장 나랑 피부가 닿을 정도의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는 물리적인 거리감이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부터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조금씩 넓혀가시고 더 공고하게 맺어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타인과 어떤 소통을 하실 때요, 공동의 목표를 정하시면 좋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성격에 따라서 이제 뭐 친근감 있게 구는 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쉽게 친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사람과 친해지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기 마련인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공동의 목표라던가 공통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 취미생활을 한다던가 스터디 그룹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같이 한다던가, 아니면은 회사 내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통적인 목표점을 설정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행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가리고 가려서 나와 결이 맞는 몇 명, 소수의 사람들과 아주 깊게 가지고 가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사람을 만난다, 그냥 무작정 대인관계를 넓힌다, 이런 쪽이 아니라 진퉁. 정말 진국인 나의 사람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10명이 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수가 굳이 필요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소수의 사람이라도 좀 없는 쪽에 속해요. 약간 인간관계를 표면적으로 하고 계시다던가, 내가 일방적으로 퍼주기는 하는데 받는 게 없다던가,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다던가, 약간 이런 느낌들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타인에게 도움을 구한다라는 그러한 제스처보다는 우리가 함께 하자라는 어떤 목표 설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액션을 조금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좀 굴러가는 인연이 있는가 반면에 내가 어느 정도 리액션도 좀 해줘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먼저 제시도 해야 되고, 말이라도 먼저 건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커다란 노력을 안 해왔다, 그럴 필요를 못 느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1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전형적으로 인간관계 기복이 조금 있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렇게 보이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거든요. 기대하는 바가 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포인트가 인간관계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복이 있어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조금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 때문일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의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만들고 간다라고 하면 우리 여러분들 삶에 무엇이 바뀌는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시는 일이 다 승승장구하고 추진력이 엄청나고 잘 된다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느끼고 계셨다라고 하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막힘이 많지? 내가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지? 자, 그러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도와주거나 챙겨주거나 같이 해줄 어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적인 부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공동의 목표라는 이야기를 좀 던져드렸잖아요. 여기서는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추진력을 얻는다라고 하고 저는 이게 사회적인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는 해요. 하필이면 소드와 완드의 카드로 들어왔으면서 둘 다 코트 카드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내 인생에 속도감을 내줄 수 있는 나에게 버프를 달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붙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부터 내가 일이 일사천리로 좀 흘러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똑같은 워커홀릭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100의 노력을 했는데 뭐 10, 20도 가져가기 힘든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50의 노력을 했는데 100의 성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주를 만약에 1번을 뽑으신 분들 중에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다라고 하시면 본인의 사주가 약간 신약한 사주이실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보여져요. 신약 사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경겁제가 좀 들어와서 나와 동질감이 있는 조력을 하는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조금 버프를 받죠.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전형적인 신약한 사주의 특성을 좀 보이고 있는 리딩이고 보통 신약한 분들이 때를 좀 잘 못 만나면 타인에게 많이 휘둘리죠. 특히 관운 같은 거 잘못 만나면 진짜 학을 떼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한테는 곁을 아예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거가 지금은 아닐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리딩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인간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수가 잘 들어오고 있을 것이고 그 수는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성취, 성공, 어떤 방향성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못해서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서 과거에는 가족들이 나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뭐 공동의 목표를 좀 주고 우리가 함께 잘 살아봐야 하지 않겠냐 하고 이렇게 좀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면 물론 100%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영 아니신 가족들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집에서의 어떤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거나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내가 사회적인 면이라던가 실제 금전적인 활동, 경제적인 활동에 더 몰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이 마련이 되어서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된다던가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부자요, 여러분. 그죠? 일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부자가 돼야겠죠. 자, 여러분, 뭐,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꼭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함께 이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좁고 깊은 인간관계라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설정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가족 수가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면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결국에는 큰 부를 이루게 되고, 스타의 카드, 내가 정말 바라던 이상향을 쫓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정말 이게 여러분들 삶을 바꿀 포인트가 맞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화된다라고 하니까. 그잖아요?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버는데 내가 더 높은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까지 펼쳐진다라고 하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좀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뭐가 보이냐면요. 이 러버스 카드와 지금 퀸 완드 카드, 그리고 엠프레스 카드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요, 그 연애하다 결혼해가지고 뭐 금전적인 기반이라던가 우리가 함께 뭔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게 되면서 경제적인 풍요가 쌓이는 모습들, 아이도 조금 무난하게 바라볼 수 있는 모습들이 이게 전반적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포인트에서 가족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죠. 더구나 이 사실 5개의 펜타클 카드는 가난을 이야기하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도움을 못 받고 그걸 지나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것 또한 가족이 나와 있는 카드예요. 아프고 다치고 가난한 가족인데 서로가 너무 고단하다 보니까는 그냥 곁에만 있는 거예요. 같이 또박또박 가는데 잘 안 바라봐요. 그러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가족이라는 존재라던가 가족만큼 가까운 존재라던가 이렇게 나 긴밀한 인간적인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의 어떤 부재라던가 내가 이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놓치고 가는 게 여러분들의 삶을 더 더디게 만드는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카드가 좀 이렇게 들어와 준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정말 그 사랑이라는 감정 있잖아요. 애정이라는 감정? 그러한 것들이 충족이 됐을 때 내가 사회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승승장구하게 된다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 해피라이프 카드가 들어왔어요. 그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거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5개의 펜타클 카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나의 삶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카드가 조언점으로 좀 잘 들어옵니다.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고 잘 될 것만 생각을 해주고 내 삶에 감사하고 내 주변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행복을 느껴보고 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카드예요. 이거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조합으로만 봤을 때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 굉장히 마음이 쓸쓸하고 내가 마음이 많이 외로웠는데 이 외로움도 사실 너무 외롭다 보고 그게 기간이 길어지면 무뎌지잖아요. 내가 슬픔이 지속되면 이제는 그게 슬픈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 자체가 약간 무뎌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사랑이라는 감정, 애정이라는 감정, 친밀함이라는 그런 감정에 녹아들 때이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을 나누시고 본인의 어떤 소갈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토해내 보시기도 하고요. 풀어내 보시기도 하고 내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변의 작고 사소한 거라도 하나하나 찾아서 일기를 쓰듯 그날의 어떤 감사함, 소중함, 기쁨 같은 것들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일까요?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안정적인 곳에만 좀 머물러 있거나 내가 이루어 놓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하시면서 도전을 안 하시나요? 지금 나와 있는 카드는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떠나라입니다. 한마디도 아니고 3글자죠, 3글자.
딱 세 글자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 조합이에요. 이 두 카드 다 떠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아무 데로나 가면 안 되겠죠? 더 큰 곳으로 가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작은 물에서 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더 큰 물, 더 큰 곳, 더 좋은 곳으로 가라라는 이야기가 돼요. 물론 어느 천지에, 세상 천지에 작은 것을 하세요라는 리딩이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카드는 좀 대놓고 스케일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좀 커다랗게 만드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형적인 이동수를 이야기하는 두 개의 카드가 나왔어요. 자, 근데 우리가 떠날 때는요, 방향성 설정을 좀 잘해야겠죠?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한 설정이라던가,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포인트는 한마디로 이동수고요. 이 이동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내가 떠날 때는 내 뒤에 남겨놓은 것, 내가 그동안 해놓은 것들이 아깝거나 약간 아쉬움이 남는다던가 이걸 끊어내지 못한다던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두고 떠나라라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갈 그곳에는 더 좋고 더 행복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만약에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인간관계적인 부분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연애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는 인연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사회생활을 좀 하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굉장히 좀 발전하고 싶어요. 이런 타입인데 나의 연인이 결혼하면 넌 집안일만 해. 약간 이런 타입이라던가 날 가둬둔다던가 한정한다던가 규정을 한다던가 이런 타입이면 그 사람을 떠나라가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이게 연인이 아니라 일반 대인관계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을 발목 잡고 있는 사람들, 가족이 좀 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계를 만들어 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떠나라가 되는 거고요. 조직이라고 하면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 친구가 나가면 좀 곤란해지니까 가스라이팅을 좀 해요. 가스라이팅을 막 해가지고 못 나가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희망 고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곳을 떠나라가 되겠죠. 어찌됐든 무엇을 떠나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포인트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호. 자, 일단, 네. 아, 그래요. 여러분들, 신중하게 옮겨주시는 건 맞는데요. 여러분들이 뭔가 변화를 조금,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지금 카드에서도 좀 있어요. 일단, 마음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 것 중에 마음적인 부분에서는 타워의 카드가 나왔어요. 큰맘 먹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내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떤 변화가 왔을 때 두려워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 변화를 타고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큰 변화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뭔가 이동이라던가 변화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안정감에 대한 어떤 갈구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버릴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이해타산적인 면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나이트 오브 크리스탈 카드에서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크리스탈 카드는 그 금전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나이트 오브 크리스탈 카드로 나타났어요. 그 말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라라는 거죠. 신중하게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 크게 결정을 한다던가 내가 정말 세상을 뒤바꿀 만한 결정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큰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신에 우리가 큰 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게 섣부른 생각, 얕은 생각을 하고 큰 맘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하고 신중히 판단을 하시되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면 진짜 내가 모든 것을 다 바꿀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행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고이어사즈 카드랑 9개 메테리얼 카드가 나왔어요. 9개 메테리얼 카드도 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보고 나를 가꾸고 내 거를 챙겨가는 에너지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좀 다소 이기적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지 할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구태여 남들에게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과묵하게 가시는 게 좀 더 좋겠고요. 그러면서도 어른스럽고 성숙한 면을 좀 보여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신중한 모습들, 내가 그냥 큰 맘을 먹은 게 아니다. 내가 생각한 만큼 했다. 이런 것들. 그러한 대외적인 신뢰감을 좀 보여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결정에 크게 딴지를 걸 사람은 없지 않을까.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어떤 이동이라던가 변화라던가 뭔가 이런 거를 하실 때 그 이해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야 할 거잖아요. 그러신다라고 하면 뭐 연인 간의 뭐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약간 성숙한 모습으로 어른의 모습으로 네 그런 모습으로 차분히 풀어나가실 필요가 있겠고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근데 100%를 풀어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내가 좀 숨기고 가는 게 있어도 괜찮다. 다만 상대방이 거절 못할 방식으로 이야기는 좀 전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내에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퇴사를 좀 해야 된다, 이직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퇴사 의사를 밝힐 때 유치한 싸움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여지를 주지 마시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패를 까서 나는 여기가 전망이 없어서 퇴사할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본인의 어떤 철학적인 부분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관리나 투자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헤어지는 모습이 좀 잘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딱 그런 모습이에요. 아주 성숙된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말을 한다라고 하면 상대방은 입이 좀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자, 요 부분, 행동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유리하게 가지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포인트를 조금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삶에 어떤 것이 변할지 그 바뀌는 부분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9개 메테리얼, 9개 크리스탈 카드, 펜타클 카드 똑같이 나왔어요. 자, 무엇이 바뀌냐? 돈이 생긴대요, 여러분.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러면서 우리 풍요의 끝판왕 카드인 엠프레스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금전적인 풍요는 정말 꽤 만족하고도 남을 만큼 가지고 가시지 않을까 이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내가 나를 속박하는 것에서부터 좀 풀려나고 떠나고 변화하고 발전했더니 금전적인 풍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들의 행동을 딱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바로 금전운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좀 벌거나 뭔가 금전적으로 좀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셨는데 못했던 거예요. 왜? 내가 이 포인트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진짜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유리한지를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좀 맞춰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해타산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라고 할 때 뭐 이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성이 있고 뭔가 돈이 많은 이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돈이 많은 이성을 선택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은 감정이겠죠. 근데 그런 선택을 하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실제로
구제불능의 뭐 신용불량자라던가 뭐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 사람이 굉장히 노멀하고 평범한 사람이고 어찌 보면 나랑도 수준이 맞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을 선택을 하는 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정을 전혀 배제하세요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에너지가 즐겁고 편안하고 풍족한 에너지예요. 내가 돈이 많다라고 해서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고 전전긍긍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나의 감정도 뭔가 이해관계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삶이 바뀌게 됨으로써 앞으로 이걸 기반으로 더 크게 성취하실 것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로. 일단 그 에어 공기 사인이 지금 2개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망이 높아지고 위치가 좀 서게 되는 느낌들이 있는데 되게 특이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2번을 골라주신 분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겠죠? 제 리딩을 보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전반적으로 되게 센 역캐들이 많이 나왔어요. 센 역캐들이. 그러니까 그 약간 여왕님이다 하더라도 펜타클 여왕님은 이 소드 여왕님이랑 뉘앙스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과단성이 있는 여성 캐릭터가 굉장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게 뭐 감이나 촉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은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 9개 메테리얼 여기도 이제 귀부인이고 신분이 높은 여자들이 굉장히 중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다라고 하면은요 약간 복부인 아니 여자 대표님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권한이라던가 의사결정 권한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쥐고 가는 모습들이 있고 지금 퀸 에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하게 실제 그 여성이신데 창업을 하시는 분이라던가 이런 케이스가 좀 많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2번을 골라주신 분들이 남성분들인 경우에는 이러한 여성이 인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떠났다, 뭐 직장을 바꿨다, 헤어졌다, 뭐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변화를 줬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로 약간 급이 높은 여성분들을 좀 만나게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2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리딩을 보시는 분이 여성분인 경우와 남성분인 경우가 조금 갈리게 될 수 있음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분인 경우에는 재물복과 어떤 관운이라던가 그러니까 내 삶이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한 바퀴 돌았다? 예, 그런 부분들 내가 이 세상에 좀 홀로 서게 되는 느낌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가정주부이신 분들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세요가 되는 거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을 좀 해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성취가 굉장히 크다까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10개의 에어카드는 기본적으로 데스카드, 죽음이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내 과거의 불순물이라던가 좋지 않았던 것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새 삶을 살게 된다 쪽으로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던 모습이랑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가 됩니다.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분명하게 뭐 직장이 되었던 뭔가 연애가 되었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과는 굉장히 크게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워너비로 생각했던 그 멋있는 여성상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거고 남성분들인 경우에는 진짜 괜찮은 진짜
약간 저런 여자가 날 왜 만나지 할 정도의 수준도 높고 예쁘고 돈도 많고 능력 있는 여성분이 좀 붙어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거 한번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상상하세요. 저는 사실 지금 이번 카드를 리딩하면서 조금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물론 주제가 여러분들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진짜 무슨 청천벽력처럼 바뀌는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바뀌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예요. 물론 긍정적인 방향으로 굉장히 풀어나가지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여러분들의 변화를 굉장히 크게 이끌어 올 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를 이동해서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내 전망이나 커리어라던가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것들을 이미지로 그려내셨을 때 그 상상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하는 것만큼 내 것이 될 거고, 기본적으로 보니까 좀 부지런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상상한 것을 내가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내가 기대했던 거, 내가 바랬던 것들을 분명하게 성취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요것도 좀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너무 좋다. 썬카드. 퀸 오브 펜타클 카드.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발랄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내가 굉장히 좀 편안히 가는, 그러니까 이게 편안히 간다라고 하는 게 내가 하루가 24시간인데 3시간만 일해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일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막, 불편하신 분들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불편하거나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바지런히 일을 하시는 것도 돼요. 근데 내가 뭐에서 편안해야 되냐면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정신적인 부분들, 내 마음이 긍정적인 부분들로 좀 포커스를 맞춰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특히 여러분들께서는 그 실내에 있으신 것보다 실외가 조금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직업상 실내에서 일을 하는 직업이다라고 하시면요, 굉장히 좀 활발한 직업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뭐 액션이 좀 있어야 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께서 직업의 방향성을 한번 수립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어떤 텐션이라던가 여러분들이 밝게 사시는 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시는 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만한 포인트라고 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우리가 무언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또는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약간 냉소적인 그런 태도보다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가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뭐 예를 들자라고 하면 뭐 우리가 흔한 학창 시절에 흔하게 이 이야기를 듣는데, 신발을 안 신는 나라에 가서 신발을 파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신발을 안 신으니까 저쪽은 니즈가 없다. 신발을 안 신으니까 오히려 우리는 팔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신발을 안 신으니까 팔 수 있겠다. 이쪽에 좀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흐름이 여러분들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시각도 굉장히 유효하죠. 안 신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 밸런스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떤 기회를 포착을 한다던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좋고 예쁘고 행복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쉬워 보이지만 어찌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의 이 포인트를 어떻게 끌고 나가시는 게 좋은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되게 모성애라는 단어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으면서 그 포용력이라던가 인하력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을 좀 품어주고 가는 에너지. 기본적으로 펜타클 여왕님, 소드 여왕님, 그 워터 여왕님, 컵의 여왕님까지 지금 여왕님 카드만 3장이 나왔어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요, 일단 사람을 품고 포용하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이고요. 사실 이 교황의 카드 또한, 그 교황은 여왕님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이렇게 보듬는 존재예요. 사람들에게 가이드를 주고, 뭐 신의 품에 이렇게 좀 안기게 되는 그런 에너지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카드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안고 가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낙천적이고 밝고 긍정적으로. 자, 제가 봤을 때는 3번 분들이 이 미션이 가장 어려워요. 우리가 살면서 부정적인 감정에도 좀 휩싸이고 그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께는 진짜 그 현모양처 같은 마음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시는 것들은 좋은데 행동적인 부분은 포용력 있게 나가야 된다라고 해요. 이거는 진짜로 거의 신사임당 같은 느낌이거든요. 신사임당이라는 어떤 그 분이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하고 뭐 굉장히 우리가 알기로는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냥 똑똑하고 현명하고 이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실제 그분은 어떤 행동적인 면모는 굉장히 자식들을 보듬고 사랑을 주실 줄 알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별을 떠나서요. 성별을 떠나서 여러분들은 거의 신사임당을 롤모델로 삼으신다라고 하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모든 카드들이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카드들이 못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그만큼 타고 태어난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대단한 분들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서 그냥 감정에만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현실적인 부분이라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지금 3번을 골라주신 분들 중에서는 상담가라던가 역술인이라던가 타로를 하신다던가 이러신 분들도 꽤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양이 있으신 분들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정신세계라던가 뭐 현실세계라던가 뭐 감각이라던가 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링크를 잘 시키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더구나 교황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타인에게 길을 알려주고 보듬어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신의 대리인 같은 역할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물을 품는 바다와 같은 어머니의 카드인 이 퀸 오브 이모션스 카드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바다는 그 어머니의 양수에 좀 많이 비유가 되잖아요. 그만큼 깊고 넓고 속을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을 만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길을 알게 되고 정말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에너지를 좀 활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의 운기가 상승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삶에 무엇이 바뀌는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내 것을 안고 간다, 나의 어떤 사람을 안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나와 있는 카드들로만 봤을 때는 절대 돈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돈복은 다 붙어주기 때문에 뭐 돈이 아니야? 내가 얻는 게 돈이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자르지 않을 만큼 돈을 지금 쥐고 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진짜 행복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되게 잘 사는 것 같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을 까고 나면 껍데기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께 실상을 까고 나면 자기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로 치면 그 회사를 다 이렇게 까발리고 이게 분해해서 딱 봤더니 그 회사께 없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경우.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예요. 알맹이가 있거든요. 내실이 있고 정확하게 내가 쥐고 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고, 그 쥐고 가는 게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해당이 되고, 정말 나와 감정의 소통이나 영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마련이 된다라고 해요. 일단은 현실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합수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좀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뭔가 연인 수가 아니라 부부 연인 수가 아니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내 인생의 동지를 만났다?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을 정말 좋아하고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마련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나의 어떤 터전을 이렇게 닦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하게 내 거. 더도 덜도 말고 딱 이렇게 갈라가지고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나의 바운더리,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놓고 가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반으로 더 크게 성취할 것은 무엇인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썬카드가 또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뭘 바라시던 하늘이 그걸 골라서 다 들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태양의 기운처럼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신다라고 하면 진짜 내 거를 마련을 해놓고 가시는 느낌이 있어요. 내 집, 내 땅, 내 사람들, 내 재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의 소유라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그게 기반이 되어서 진짜 하늘의 천운이 계속 따라 붙고, 7개의 워터카드는 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라는 카드예요. 내가 상상하고 바라고 꿈꿔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선의 에너지가 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 그대로 천운이 붙어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3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굉장히 운적인 요소, 기운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액션을 하면 그거에 대한 반사, 어떤 행동이라던가 이득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3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되게 그 논리적인 부분이라던가 어떤 인과관계로서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기운들이 조금 충만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에이 믿져야 본전이지 라는 마음으로 긍정적이고 밝게 한번 생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마음은 안 좋다, 안 좋은 기운을 끌어온다라고 하니까 사실 내가 이 타로 리딩 듣고 그냥 낙관주의처럼 정말 해맑은 어린아이처럼 그냥 편안히 뭐든 응 하면서 긍정하고 세상을 밝게 보는 거에 돈도 안 들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속았다 치고 해보신다라고 하면 진짜 여러분들의 삶이 어라? 이렇게까지 되어 가네? 라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도 좀 붙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바랬던 것들이 우연치 않게 이루어진다던가 이런 행운적인 요소가 계속 붙어주는 느낌이 연달아서 들어옵니다. 그러니 진짜로 태양의 기운처럼 밝고 명랑하고 활기찬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동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메이크업 프렌즈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야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실내보다 밖이 좋고, 외부로 나가는 게 좋고. 근데 이 카드도, 이제 카드는 메이크 프렌즈이긴 한데요. 친구를 만들으라는 이야기죠. 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외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고 있어요. 밖으로 나가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인연들이 나쁘다, 끊어야 된다가 아니라, 새로운 인연, 뉴페이스, 그리고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더 유리하게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거고, 내가 가진 문제의 해결점은 지금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찾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이 내가 가진 고민이라던가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실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겠죠. 어떤 형태든 좋으니까요. 외부로 좀 나가 주셨으면 좋겠고, 새롭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에너지를 교류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통해서 나의 삶이 넓어지는 게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크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진짜로 3번을 골라주신 분들은요, 직업적인 부분이 내가 실내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취미생활이라도 약간 아웃도어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 진짜 좋은 에너지들이 가득 들어차게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무실에서만 일을 하는데 주말에는 정말 왜 우리가 그 도인분들은 밖에 나가서 산에 가가지고 돛 닦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런 것처럼 내가 자연의 전기를 받고 온다. 뭔지 아시겠나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뭔가 내가 리프레시한다, 기운을 받는다라는 느낌으로 외부에서 좀 활동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조그마한 노력이라던가 시도 같은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또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고, 워낙에 하늘의 예쁨을 받는 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4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로버스 카드, 킹 펜타클. 너무 좋은 에너지들이에요. 자, 일단 대놓고 이렇게 좀 들어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이런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돈에 그렇게 큰 욕심이 없다. 뭐 우리가 물질적인 욕심은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뭐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주변의 친구들에 비해서 돈 욕심이라던가 재산 형성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무언가 좀 이상 실현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있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결혼이라던가 연애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4번 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들 삶을 바꿀 포인트는 돈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재벌집 아들의 사랑 같은 느낌인데, 뭐 어쨌든가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는 꼭 사랑과 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뭔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 개로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서 하는 경제 활동에 좀 속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게 꼭 남녀 간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한 경제적인 활동을 좀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4번을 골라주신 분들 중에서는 직장을 좀 많이 옮긴다던가 직업을 많이 좀 변경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4번을 골라주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약간 초연하신 분들, 제가 아까 돈과 사랑에 대해서 약간 연연해하지 않는 느낌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나와 핏이 맞는 것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돈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안 맞는데 억지로 맞춰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던가,
뭐 결혼을 해야 되는 나이가 돼서 결혼을 한다던가 취업을 해야 되는 나이가 돼서 취업을 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나 불편함을 은연중에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좀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번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일명 취직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결혼이라던가 연애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부분을 좀 획득을 하고 간다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대요. 사본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취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나쁜 뜻으로 쓰이고는 있죠. 양심이 없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도 사본분들은 그렇게 좀 여우짓을 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못하시는 분들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으로 실리적인 부분까지 좀 챙겨 가셔야 되는 그런 뭐 약간 약삭 빠른 부분들, 본인 입속을 챙기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포인트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에너지를 끌고 가야 되는 방향성에서 지금 다 두 개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2번 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단어 있잖아요. 양다리라고. 양다리를 걸치 세우는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 욕심을 많이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하나를 놓치고 간다. 이게 아니라 둘 다 잡을 생각을 하라가 됩니다. 이게 지금 마음의 자리에서 뽑은 카드인데 방향성인데 여러분들 제가 돈과 사랑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뭐 취직도 말씀을 예시로 드렸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싫은 일이라던가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로 돈을 벌 생각을 하라라는 거죠. 그럼 좋아하는 일도 하고 금전도 챙겨가게 되는 이 두 가지를 다 챙겨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좀 하셔야 되냐면 두 개를 다 챙길 생각을 해라. 내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라. 이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서 이 두 개를 다 욕심을 내고 가달라라고 합니다. 많은 욕심을 좀 부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많은 욕심을 부리셔도 괜찮아요 라고 해도 지금 4번 분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이 정도면 뭐 다 가졌지 약간 이러실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타인의 도움을 받는 걸 어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는 받아주셔야 되고요.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할 때는 하셔야 되고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울감이나 상실감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뭔지 아시겠나요? 나 혼자 땅 파고 들어가는 거를 경계하셔야 돼요. 행동적인 부분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너무 침체되어 있고 자신의 생각이라던가 자신의 세상에만 빠져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두 가지를 좀 욕심을 내주시면서 행동적인 부분은 내가 너무 내 감정에 몰입하거나 내 스스로에게 몰입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향 자체가 계속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약간 산에 틀어박혀서 수영하시는 분 같은 속세를 저버리고 그냥 산에 들어가서 안빈낙도도 아니야. 사실 이건 자기 수양에 조금 가까워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초연한 삶을 사시는 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초연한 삶이라고 하는 거 대부분이 이제 자기 내면에 굉장히 몰입을 하고
자기 성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 내면에만 너무 몰입하는 그게 과다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그런 것만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소통이나 교류라던가 감정의 소통이라던가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도 하면서 도움을 좀 받는다던가 여러분들은 약간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 여러분들 삶에 무엇이 바뀌는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까지 봤을 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약간 주변에 그런 친구분들 있으시다라고 하면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되게 괜찮은 친구야. 저 친구 정도면은 진짜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편안히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본인이 그거를 양심상 꺼려해.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4번 여러분들이 보는 제 심정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나는 돈이 없고 현실적인 부분이 이렇게 안 좋은데 저 남자는 나한테 아무리 관심이 있다고 한들 나와 현실적인 부분이 안 맞잖아 라고 하면서 계속 거부하는 느낌이 있어요. 자기 검열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나와 수준이 안 맞는데 레벨이 안 맞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을 자꾸 깎아내리는 느낌이 있는 게 지금 4번 여러분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검열 그만하시고요. 욕심을 내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쟁취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진짜 편안하고 안락하고 화목한 가정을 좀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신다던가 이런 포인트들을 놓고 가신다라고 하면 삶에서 계속 후회를 하실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람 괜찮았는데 너무 좋았는데 나는 왜 그때 바보같이 굴었을까? 약간 그러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 내 인생에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욕심을 조금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4번 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분들인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겸손한 분들인 것 같은데, 겸손을 지나쳐서 너무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분명하게 이런 분들은 배우자복이 굉장히 강한 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직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직업적인 부분으로 좋아하는 일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내가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좋아하는 거 직업으로 삼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뭔지 아시겠죠? 직업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만 삼아야 되는 분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라고 하면 계속 후회하고 자책하고 이게 도돌이표처럼 이어지실 거거든요. 자, 나의 어떤 과거에 대한 후회나 연민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욕심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더 크게 성취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즐거움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고, 진짜 내가 어릴 때 꿈꿔왔던 그 모습을 좀 갖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현실에 치여서 살다 보면 내가 거울을 딱 봤을 때, 와, 내가 이 모습이 되려고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왔나라는 어떤 현타가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욕심만 내주신다라고 하면 내가 어릴 때 막연하게 동경하고 상상했던 그 어른의 모습이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릴 때 내가 20살이 되면 30이 되면 40이 되면 50이 되면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그럴 때 꿈에 그렸던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그 모습을 내가 갖게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속 깊이 자유로움이라던가 즐거움이라던가 행복함이라던가
마음의 근심 걱정들이 사라져가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가벼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일상이 굉장히 편안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로 뭐 단어가 그래서 그렇지 배우자복이 있으신 분들은 그동안 살아온 게 좀 험난했다 하더라도 진짜 좋은 배우자, 좋은 그 배우자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좀 만들어지면 내가 정말 어릴 때 막연하게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생각을 했었는데, 꿈을 꾸었었는데, 이런 가정을 내가 갖게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 깊이 느끼게 되시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실제 사례가 제가 아는 케이스가 이렇게 있거든요. 어릴 때 굉장히 인제 그 부모님 사이가 안 좋고 그 아이가 굉장히 힘들게 좀 살았어요. 힘들게 살고 뭐 어머니도 인제 집 나가서 연락이나 간간히 하고 아버지는 계속 인제 다른 여자 데리고 오고 인제 맨날 혼나고 맞고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어쨌든 자기 삶엔 충실했던 친구고 굉장히 겸손한 친구인데,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을 좀 시작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어떤 고객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고객분이 이 친구를 마음에 들어해서 그 선을 좀 보게 한 거예요. 인제 선자리를 좀 마련해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선을 본 상대방이 자기 아들. 너무 며느리 삼고 싶어 가지고 자기 아들을 그냥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근데 집안 차이가 크게 났다라고 합니다. 그 친구는 정말 힘들게 어린 시절을 살았고 자기가 굉장히 인제 독고다이로 산 케이스인데, 그 남자 쪽 집안은 굉장히 부유했고 많이 배운 집안이었고 이래서 인제 차이가 났었던 거죠. 근데도 인제 그렇게 케이스가 어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일단은 그 어머님, 시어머님 자리가 그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 인품과 이 정도 성정과 이런 아이라고 하면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 가지고 진짜 그런 스토리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케이스가 딱 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친구가 어린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행복한 가정을 보면 그게 그냥 선망의 대상이고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차마 생각을 못 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에 충실하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욕심을 내 보았더니 내가 꿈을 그리던 그 가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좀 상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일이 되었던 뭐 연애적인 부분이 되었던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삶을 축하하래요. 여러분들의 삶은 축하받을 일로 가득하고 감사할 일로 가득하대요. 너무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고단했던 시간이라던가 내가 어떤 평가절하 당하고 내가 힘들게 살았던 시간들은 좀 지나가는 때인가 봐요. 그러니 욕심을 내달라라는 이야기가 들어오고 여러분들의 삶을 축하할 수 있는,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운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리딩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때야말로 여러분들이 기회를 좀 잘 잡으셔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번다던가, 내가 정말 사랑과 금전적인 운 둘 다 성취하셔가지고 내가 꿈을 그리던 그런 가정을 좀 이루어 본다던가, 하여간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과 축하받을 만한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니 이런 것들 좀 알고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들께 감사를 전하면서 이 운을 좀 만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커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보통 에너지들이 아닌데, 퀸 오브 소드랑 지금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굉장히 뭐 영적인 부분, 감, 촉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보여지고 있고, 능력자 카드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은 생각이라던가 인사이트라던가 뭐 지식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좀 볼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신다든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신다든가 이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은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라이센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력서 같은 거를 쓸 때 가끔 내가 한 일은 되게 많은데 이력서를 막상 쓰려고 보면 쓸 말이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한 줄 한 줄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조금 차근차근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뭔가 단김에 해결을 하려고 한다던가 한 번에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차근차근 쌓아가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이나 촉 센스를 발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부분에서 좀 활용을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하신다던가 내가 무언가 사업을 한다던가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조커를 골라주신 분들은 유난히 내 촉이나 감이 잘 들어맞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을 한번 해보시고 무언가 한 번에 단번에 해결을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 분야를 꾸준히 오래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대한 감이 좀 있어. 그 유튜브도 뭐 알고리즘이라던가 트렌드를 좀 많이 타잖아요. 근데 유난히 그런 콘텐츠 개발에 내가 감이 좀 있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요. 단번에 이거를 막 한 번에 빡 띄우고 굉장히 구독자가 많은 채널을 만든다던가 이게 아니라 롱런하고 내가 쌓아갈 수 있고 레퍼런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쪽으로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근데 분명한 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뭔가 감각적인 부분과 연결이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정말 안 되는 걸 되게 이렇게가 아니라 원래가 핏이 맞는 거를 잘 키워보는 쪽에 해당이 됩니다. 본인의 재능이나 재주나 지식적인 부분, 전문성 같은 것들을 고려를 좀 하셔야겠죠. 자, 이 부분을, 이 포인트를 어떻게 끌고 나가시는 것이 중요한지 그것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그래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라고 해요. 뭐냐면, 전망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좋은 면, 잘 될 거를 생각을 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포용력 있고 다 같이 잘 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긍정적으로 더 이끌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롱런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 전망이 없는데 롱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장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장래에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라던가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나 협업이라던가 소통이라던가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열고 가셔야 된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소통이나 교류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템퍼런스 카드도 그렇고 두 개의 컵 카드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타인과의 어떤 대화나 피드백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기회 포착을 좀 잘 하셔서 재빠르게 좀 움직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리숙하거나 약간 조금 부족하다던가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전문가 포스를 뿜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거든요. 타인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나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이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문가 포스를 막 이렇게 뿜어내고 여러분들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좀 알아봐주고 여러분들이 좀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했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득이 되는 기회들이 하나씩 다가오실 건데 그때마다 쳐내시는 게 아니라 잘 잡아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일적인 기회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유튜브를 한다, 여러분들이 그런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망이 있고 내가 이 채널을 키워보고 이 콘텐츠가 정말 뒤에 가서 뒷심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롱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유튜브를 할 때 남의 말 안 듣고 이러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소통이 좀 돼야겠죠. 자기 주관이나 고집도 있긴 해야 되지만 아이덴티티가 있긴 해야 되지만 소통을 해가면서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액션은 전문가다운 느낌을 좀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죠. 어리숙하고 바보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송 기회가 온다던가 아니면 책을 쓸 기회가 온다던가 다른 유튜버들이 합방을 좀 하자라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회들이 계속 올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좀 잘 잡아서 기회로서 점프업을 한 번씩 해보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좀 잘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바뀌는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살면서 좀 실패하셨다던가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좀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좀 답답하거나 내가 진짜 너무 힘들다라던가 좀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풀린다, 답답하다, 머리가 안 굴러간다, 일을 하는 게 재미가 없다, 심란하다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고민이 된다.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 직업을 계속 가져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핏이 안 맞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재능과 감각에 맞는 일을 꾸준히 하셨을 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돈이 생긴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부정적인 면들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아닌데? 이게 맞나? 나 진짜 여기서 계속 실패하는 것 같은데? 답답한데? 여차저차해서 여기까지 오기는 했는데 지금도 이 길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의문이 스스로에게 드신다라고 하면 방향성을 바꿔주셔야겠죠. 직업적인 부분이라던가 내가 있는 산업군을 바꾼다던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내가 더 이상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답답함 속에서 살지 않게 된다라고 해요. 일단은 이게 여러분들은 좀 필요한가 봐요. 꾸준히 뭔가를 잘 해나가셔가지고 큰 성취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단편적인 무언가를 하나 하고 빠지고 하나 하고 빠지고 이런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아니에요. 조커분들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서 큰 것을 이루시는 분들이거든요. 템퍼런스 카드도 여기서 보면은 작은 물줄기가 점점 커지는 에너지예요.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워갈 수 있고 꾸준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큰 것들은 어느 정도는 물리적인 시간이라던가 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 노력이 이렇게 갈래갈래 찢어져서 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맞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본인에게 핏이 맞는 것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불편함이나 의문점 같은 것들이 좀 사라진다라고 해요. 이것을 기반으로 더 크게 성취하실 것은 무엇인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런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자기 소명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한다라고 하면
진짜로 내가 권력을 쥐고 간다. 사회적인 성취, 이런 부분들, 기회가 계속 생긴다. 내가 잘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본인한테 맞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맞는 일이다 하더라도 일단 시작을 해서 학습을 하면 그게 좀 잘 되고 숙련이 돼서 계속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애시당초 나한테 안 맞는 일을 하면 끝까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조커 골라주신 분들이 약간 거기에 좀 속하고,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원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다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의 포인트예요. 내 재능이나 능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좀 보셔야 돼요. 그런다라고 하면 계속 나의 능력을 알아봐주고 인정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나한테 제대로 된 성과 평가, 제대로 된 사회적인 인정, 제대로 된 금전적인 보상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가절하되고 성과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일이 왜 이렇게 꼬이지? 이런 일들에 굉장히 많이 부딪히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맞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한 것만큼 그만큼에 대한 대가, 보상과 인정이 뒤따를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성취를 이뤄볼 수 있는 하늘의 기회가 계속해서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본인한테 맞는 것을 한번 찾아보셔서 도전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성취하시려고 하기보다는 단계와 시간을 가지고 천천한 호흡으로 좀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밸런스드 라이프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삶의 어떤 밸런스, 내가 건강하고 잘 자고 잘 먹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런 밸런스를 좀 잘 갖춰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좀 챙기고 가는 게 중요한 시점인가 봐요.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 말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여기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생각이 먼저고 행동이 뒤일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나의 신체 밸런스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커요. 배고프면 기분 나쁘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이게 얼마나 내 컨디션에 좌우되는 정신 에너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 카드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대한 밸런스를 좀 잘 맞춰보라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카드들도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카드가 좀 많아요. 템퍼런스라던가 2개의 컵 카드라던가 그리고 저스티스 카드까지 계속 이제 밸런스 이야기를 좀 하는 카드가 전반적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이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속도와는 관계가 크게 없어서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하나를 쥐고 간다고 해서 다른 하나를 희생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둘 다 취하고 둘 다 가지고 가는 게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일을 하면서 건강을 많이 버리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 건강과 생활과 어떤 사회적인 성취나 경제적인 활동이 밸런스를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애플이 지금이야 뭐 조 단위의 회사이지만 처음 시작은 차고라고, 하여간 이게 좀 잘 되는 케이스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시작부터 조 단위의 회사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노력과 어떤 자금의 투입이라던가 사람들의 어떤 노력들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시간이 있었고 트렌드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들이 인정을 받고 그들의 어떤 제품들이 각광을 받는 데는 시간이 걸렸죠. 처음부터 아이폰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맥킨토시 만들다가 뭐 이렇게 점점 발전해온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는 꾸준함과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실 수 있는 부분들 잘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작게 시작을 해서
크게 키워보는 그러한 성취감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조커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우리 여러분들 삶을 바꿀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뭐 다양한 포인트가 있겠지만 제너럴 리딩에서 다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바꿔놓고 긍정적인 부분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리딩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